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MMI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MI는 2월 16일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매년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언저리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형식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이 네 가지 스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여섯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 스테이션도 네 개로 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션당 6분 동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스테이션 사이에는 2분의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게 됩니다. 스테이션의 예시로는 핫토픽이라고 해서 NHS 뭐 최근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핫토픽 스테이션이 있고,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의사의 자질과 관련된 그런 경험에 기반해서 내가 뭘 배웠고 그거로 이제 어떤 동기가 생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모티베이션 스테이션도 있고, 롤플레이 스테이션도 있어요. 이거는 배우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셔서 되게 의료 윤리적으로 되게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그 인터뷰이가 대처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스테이션이고, 마지막 예시로 디시전 메이킹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메디컬 에틱스 시나리오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예시로는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준비는 목 인터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저는 많이 됐어요. 하기 전까지는 되게 어렵고 되게 무서웠는데 하고 나서 이제 평가도 직접 받아보고 피드백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좋은 이제 서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때도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팁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임기응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나 문제들을 접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필기를 이제 하면서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온 사진들 보시면요. 어, 이 타이핑한 거는 의사의 직업적으로 의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렵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한 예시고요. 이거 외에도 메디컬 에틱스에 관련된 뭐 안락사라든지 이런 개념도 정리를 해보고, 아니면은 뭐 NHS에서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타겟 같은 거에 대해서 이슈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루 전까지 저는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인터뷰 당일에 제가 하루 전에 준비했던 주제가 질문으로 나왔어서 되게 운이 좋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구나 이걸 느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써보고 많이 문제를 접해 보이는 그런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 준비 방식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이트라든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메딕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는 NHS 핫토픽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에틱스 주제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가 돼 있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있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이렇게 올려가 있어서 이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올리 버튼이라든지 알리 압달 두 분 다 이제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의대생들이 인터뷰에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주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어서 여기 한번 방문하셔서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소스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하고 딱 맞물려가지고 되게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기회를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연극 공부를 결심하기 전에는 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전혀 의대와 관련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되게 막 찾던 와중에 그 컬리지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알게 된 메딕 멘토라는 단체에서 하는 버추얼 워크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알게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버추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의사분들을 쉐도잉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것을 얻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토크쇼 형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인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저는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었어요.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 그 경험에서 의사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든지 퀄리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임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배운 점들을 내 안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 그거를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로 연결을 시켜서 그런 퀄리티들을 내 안에서 발전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로그북 형식으로 기록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해놨었는데 MMI 인터뷰 준비를 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티베이션 스테이션에서 준비를 할 때 좀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경험을 하고 거기서 뭘 배웠고 그 배운 점을 내 안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가 제가 MMI에 관해서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네. 백으로 한 번만 더 그리고 가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백으로 한번 이전 페이지로 네. 한번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래,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잘 해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그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뭐, 물론 어렸을 때 GCS를 하고 A레벨을 하고 왜 하면서 이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소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왜 이거 하려고 하면 워크 익스펜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개념이 확실히 서는데, 한국에서 파운데이션 준비하는 사람들은 워크 익스펜스가 왜 중요해? 왜 이런 것들을 좀 연관시키게 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워크 익스펜스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뭐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왜 이렇게 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왜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있나요? 워크 형식적으로 익스펜스가 왜 한다는 게 무슨 중요한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일단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현실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일하시는 걸 직접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떤 퀄리티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숙고할 수 있는 좀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그냥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이런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끝나면은 되게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특히나 영국 의대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어려운 기회를 얻어서 이런 좋은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의료와 관련되지 않아도 거기서 저 자신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없었음에도 그냥 뭐 일반적인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트타임 잡 하다못해 그런 거여도 거기서 이제 의료적인 태도,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를 연결시켜서 그거를 이제 그런 커넥션을 이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구하실 수 없으시다면 그동안 해오셨던 그런 경험 중에서 의료적인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걸 연결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최고는 워크 익스피리언스 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네. 실제 거기서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버추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 위해서 이번 8월에 사실 그걸 어레인지해서 하는데, 굉장히 좀 여기서 상담하기 되게 힘든 게,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실제로 뭐 이것만 하면 될까요? 1주만 하면 될까요? 2주만 하면 될까요? 뭐 아니면 많을수록 좋나? 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셨을 까요?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양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죠? 느꼈는지, 어떻게 이걸 리플렉트 할 수 있는지, 어떤 자질이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의사의 본질이 어떤 건지, 왜 이런 것들을 깊이 보기 위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인터뷰가 거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대로 답변하기가 되게 쉽지 않는, 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사실 지금 파운데이션 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영향이 그렇게 어쩜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로 모든 것을 좀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A레벨을 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도 인터뷰 초대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거의 워크 익스피리언스, 실제로 내가 경험한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터뷰에서도 나의 독특한 인터뷰 답변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꼭, 그죠? 나의 생각을 좀 표현해주고, 그냥 나의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주고, 왜 네. 이런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게 워크 익스피리언스거든요. 그래서 효민 학생 혹시 NMSC 그냥 L레벨 1년 했잖아요. 거기에서 워크 익스펜스를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많이 있었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단체를 알려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이때 시기가 지원 시기였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회를 이제 주시고 막 사이트도 알려주시고 막 이래서 저는 A레벨 할 때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실물로 가서 한 거는 저도 못 해봤어요, 사실. 네.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서 한국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경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효민 학생 가족 중에 의사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럴 여유도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왜 이러거든요. 그래서 없었어요. 요즘 네.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좀 다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그죠? 직접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왜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은 얘기했지만 워크 익스펜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해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기부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차별을 좀 만드는 답변이 좀 나오게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크 익스펜스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거기 통해서 어떤 걸 내가 배웠는지, 그리고 이제 인터뷰 질문에 어떤 걸 녹여서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지, 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까요? 인터뷰만 얘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일단 좀 넘어갈게요.